할렐루야. 지난 3일간 무사히 잘 이렇게 지내시다가 이렇게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도장 찍읍시다. 도장 안 찍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장도 찍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세 번째 강의를 할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 온가족 예배를 또 우리 하면 이제 목장 모임을 또 모이게 될 텐데 아마 이렇게 좀 몇 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이제 모이기 때문에 조금 좀 뭐랄까요 질서도 좀 잡히고 좀 더 이렇게 모임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PPT를 좀 띄워주세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셀 모임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셀 모임을 하면 비슷한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 것을 항상 보게 되거든요. 딱 뭐 단계별로 이렇게 뭐가 정확하게 나무 자르듯이 딱 잘라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4단계 정도의 이런 단계를 따라서 이 셀 모임이 이렇게 이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교육학을 전공해 보면 어떤 단어가 딱 있어요. 한 사람의 성장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한동안 침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훅 성장한다고 그래요.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비약적 도약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한다, 성숙한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천천히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동안 쭉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한순간에 훅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거죠. 애들 키 크는 거 보시면 어느 순간 보면 애가 키가 훅 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까지 또 저희가 또 학교 다니던 시절은 전 근대적이라 아이들 키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보통 이제 2번, 3번 이랬습니다. 중학교 무려 2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6번, 5번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갑자기 키가 한 학기 동안 쑥 크면서 이제 번호가 뒷자리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키가 175인데 제 나이 또래에서는 그래도 평균 조금 더 큰 그 정도 키가 되거든요. 한순간에 이렇게 큰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또 지적인 수준도 천천히 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이 딱 닥치면 푹 성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타이밍이 오는 거죠. 침체기나 정체기인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는데 그런 순간이 쭉 누적이 되다가 뭐가 오냐면 임계점이 딱 오는 거예요. 꽉 에너지가 차가지고 이제 터질 만한 순간이 오는 거죠. 임계점이 오면 확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셀 모임도 똑같다. 셀도 이렇게 이제 모여보면 야, 여기 모임에서 무슨 이게 우리가 성장이 있겠나 성숙이 있겠나 이렇게 보여도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셀 모임으로써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걸까요? 우리의 눈을 믿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야,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우리 눈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순간이 되면 그 공동체를 성장시킬 수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아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이 셀 모임도 탄생과 성장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이렇게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이해하면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이 갈등을 겪을 때도 있구나. 이 모임이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도 있구나.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떤 점을 집중해서 모임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도 깨닫게 되고 그 모임을 더 잘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셀 모임의 성장 단계를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셀 모임이 처음 모일 때 그룹원들은 이 모임의 호감과 반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곳에 함께하지만 과연 이 모임을 신뢰할 수 있는지 지속 가능한지 영적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시험하게 됩니다. 꼭 셀 모임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이제 모임에도 이제 처음 예를 들어 참여하게 되면 서로 경계를 하게
되죠. 이렇게 야, 여기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 관찰도 하게 되고, 이 모임에서 내가 뭘 좀 이렇게 얻을 게 있나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시험해 보기도 하고, 어떤 모임이나 이런 첫 번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형성 단계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형성 단계라. 그러니까 모임이 만들어지는 단계라 그런 뜻이죠. 형성 단계. 이 첫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이 단계에서는 유독 그 목장 리더의 역할이 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리더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언제냐? 형성 단계예요. 다 친해지기 전에, 이 모임이 다 생소할 때 그 모임을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이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장원들이 모두 리더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리더는 어때야 되냐면 투명해야 되는 거죠. 리더가 막 약간 편애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에 뭔가 좀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되면 모임이 가능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그 모든 운영이나 어떤 그런 인도에 있어서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목장에 있는 그 지도자가 정직하고 진실해야 그 말에도 설득력이 있고, 또 그 그룹원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리더가 어때야 되냐면, 막 그 일을 하겠다고 마치 마르다처럼 너무 그 목장 모임을 조직하고 만드는 것에 매달려가지고 일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될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 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투명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관계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챙겨야 된다는 것이죠. 막 모임 그 자체가 막 너무 중요해서 막 사람들을 막 모임에 끌어당기고, 막 모임을 어떤 지속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룹원들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좀 만들고, 그래서 그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뭘 하면 좋다고 그랬죠, 제가? 이번 주부터 뭘 준비하셔라? 간식을 준비하셔라. 그죠? 네, 목장 리더는 간식을 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에 뭐가 들어가야 기분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입에 뭘 자꾸 넣어주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대화에 필요한 다양한 어떤 도구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뭐 신문기사도 뭐 준비할 수도 있고, 뭐 이야기거리도 좀 준비할 수 있고, 이래서 관심사들을 좀 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준비를 할 때 이 구성원들이 우리 목장 리더가 열심히 준비했구나, 우리를 위해서 뭔가 되게 좀 노력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면 신뢰감이 이렇게 쌓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모임이 점점 이렇게 활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 우리 이 형성 단계에서의 모임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어디에 좀 집중해야 되냐면, 성경 공부나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가 배웠죠, 지난주에 아이스 브레이크. 그러니까 그 서먹서먹한 관계를 깨는 게 참 중요해요. 처음에 이제 뭐 모임이 첫 단계니까 서로 더 알아가고 서로 더 친밀해지고 분위기가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나 서로 간증도 좀 하고, 그런 것도 좀 물어보시고요. 뭐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고, 은혜 받은 이야기도 가볍게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간증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관계, 교제에 집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서로 관계를 형성을 해 가는 것이죠. 관계를 형성해서 결국은 우리가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거기 모여있는 사람이 서로 좀 관계적으로 친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 단계에서는 아마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실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친해지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리더의 역할 말씀드렸어요. 리더는 투명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관계 중심적이어야 된다. 그게 리더의 역할이다. 그리고 리더가 그들을 편안하게 좀 이렇게 가이드하고 안내해서 그 모임을 재밌고 즐거운 모임으로 여길 수 있도록 몇 가지 준비를 좀 하는 게 필요하다. 간식도 좀 준비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도 좀 준비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관계가 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초기 모임은 아이스 브레이크나 간증이나 교제에 집중해야 된다. 친해지는 게 1번이다. 이제 이거예요. 친해지려면 사실은 자주 만나야 친해지죠.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우리는 이미 친한 사람들이라서 친해질 필요는 없지만 만약 누군가가 우리 모임에 새로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친해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자주 만나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형성 단계, 관계 형성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친교로 모이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크와 친교로 모이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거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형성 단계에서는 서로 친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죠? 형성 단계에서는 서로 서먹서먹하고 마음의 벽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형성 단계에서는 이렇게 친해지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좀 친해지면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친해지고 서로 알아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든 조금 친해지면 이제 삐지고 토라지고 마음 상하는 일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참 이렇게 좋았는데 드디어 우리 이 모임도 이제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관계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이 갈등의 단계입니다.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살다 보면 저희 집은 물론 지금 갈등 단계를 다 넘어섰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예. 그러나 모든 그 부부 사이에는 갈등 단계가 있죠. 그 갈등 단계를 서로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이겨내면서 무엇이 생기나요?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생기셨나요? 이건 아닐 텐데. 예. 그런 갈등을 우리가 서로 이겨내면서 서로 신뢰도 생기고 동지애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모임이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임을 어느 정도 지속하다 보면 두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 단계는 충격을 받을 수 있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해? 또 내가 참아야지. 누구 하나는 양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이거를 넘어가면 이 갈등 단계를 넘어가는 것을 또 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 모임을 이제 시작하고 모임을 좀 하다 보면 처음에 서먹서먹할 때는 자기 속 얘기를 안 하니까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서로 가까워지고 신뢰가 조금 생기면 이제 속에 있는 마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면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섭섭한 거예요. 섭섭하고 뭔가 좀 미운 마음이 들고 마음속에 좀 뭔가 저 모임이 이게 좀 그렇다. 이제 이런 생각이 시작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이 단계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 갈등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갈등이 없으면 건강하지가 않은 겁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갈등이 있는 게. 제가 이제 처음에 결혼해서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 서로 갈등을 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청소년 사춘기 시절에 이렇게 싸우는데 자기 말만 하고 너무 싸우는 게 싫은 거예요. 제 청소년기 시절에. 그래서 전 마음을 먹고 나는 안 싸우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한 7, 8년을 진짜 싸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싸우지만 않았을 뿐 마음이 상한 걸 표현을 안 한 거죠, 제가.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한 거 그냥 꾹꾹 누르는 거예요. 왜냐면 싸우는 게 싫어서 안 싸우려고. 싸우는 게 싫으니까. 그게 지긋지긋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7년, 8년 그렇게 안 하고 사니까 약간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싸움도 좀 하고 이렇게 막 싫은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갈등을 제대로 만들기 시작했죠.
갈등이 있어야 해소가 되는 거예요. 비온 후에 땅이 굳는다고 그런 거 경험하시죠? 이렇게 사랑과 미움은 손바닥 뒤집기랑 비슷해서 남편이 그렇게 미운데 어떤 때 되면 또 좋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뒤집는 것처럼 안 좋은가 보다 남편들이 그렇죠. 그러실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좀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이렇게 비슷해서 그 갈등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그 감정들이 해소가 되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누르고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결코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갈등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상담학에서 보통 I 메시지라고 그러죠. 아, 나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 이렇게 I 메시지로. 너 때문에 이게 아니고 나는 못해서 마음이 괴로웠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표현할 때 상대방이 좀 쉽게 이해하고 잘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또 그렇게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 마음도 편해지고 나도 공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I 메시지는 나중에 이제 이런 거를 한번 강의를 할 때가 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하게 하면 다루겠지만 어쨌든 감정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특히나 그 함께 모여있는 목장원들이 서로를 편안하게 느껴질 때가 되면, 그러니까 벽이 허물어져가지고 좀 편안하게 느껴지고, 편안하게 느껴지니까 속에 있는 무엇이 나오냐면 정직한 감정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더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갈등이 심해진다는 건 그 사람이 이 모임을 그만큼 편안하게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모임을 하다가 막 갈등이 생기면, 야, 우리 모임은 이제 여기서 끝이다. 이게 아니라, 아, 지금 우리 모임이 좀 성숙했구나. 우리 모임이 지금 발전하고 있구나. 라는 걸 탁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등 단계에 들어오면 구성원들이 솔직한 자기의 속마음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게 되기도 하고 또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기는 이 갈등 단계에서 리더가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성원 간에 뭔가 좀 갈등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 좀 마음 상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실은 그것을 또 이렇게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그 목장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이죠.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그 갈등이 무엇인지를 잘 보는 거예요.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보는 것이고 그거를 이해하는 겁니다. 잘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도 그냥 어떤 갈등이 생기면 그걸 막 묻고 안 보려고 막 이렇게 막 회피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의 문제에 대한 리더 자신의 감정도 솔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임에 이런 갈등이 생기게 사실 저 너무 속상합니다. 저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정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융통성도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막 이 원칙이나 막 이런 게 중요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한다거나 우리 모임에서는 서로를 해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어떤 의사소통을 막아버린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융통성을 가지고 서로의 감정들을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잘 해줘야 서로 이해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이 마음에 상했으면 해설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 지금 이분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인데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따로 물어봐주고 이렇게 이제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중재자 역할을 잘 하려면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A라고 하는 이 우리 목장원이 어떤 마음으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잘 이해해야 중재를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리더는 그 목장원들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 이런 기도해야 되겠죠.
그 공감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우리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갈등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걸 본인도 믿고 또 그 믿음과 신념이 그 공동체 안에 다 이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 모임에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부부관계도 이렇게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회사나 직장이나 뭐 다른 여타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사실은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한 과로 다룰 건데, 그러니까 파트너의 마음을 읽어주기라고 하는 한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짜증을 내면 보통 남자들은 여자가 짜증을 내면 도망갑니다. 아유, 옆에 있다가 또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방으로 이렇게 숨거나 모른 척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짜증을 내면 왜 짜증을 내는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짜증은 마음의 어떤 변화의 결과로서 짜증이 나오는 거니까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해석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아, 오늘 나쁜 일이 있었구나.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그렇게 해서 왜 짜증을 냈는지를 본인이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대화 기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마음을 읽어주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렇게 남편이 혹은 아내가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읽어줄 때 그 마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이해해주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 마음이 이제 위로가 되고 마음이 풀어지고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짜증을 내면 야, 너만 짜증나는 거 아니야? 나도 짜증나.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한판 붙는 거예요. 한 2, 3일 가는 거죠. 이렇게 밥 혼자서 해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밥도 혼자서 해 먹어야 되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리더십에게 있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그룹원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밑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은 우리 이 모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모든 갈등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것을 의지하고 이런 이제 용기도 나오고 그런 동력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 발 더 진보할 수 있는 단계다. 이거를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이 셀 모임이 그 구성원들의 어떤 구경꾼이 아니라 자기가 셀 모임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구경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고 비로소 그 모임의 동역자로 다들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셀 모임 리더가 막 혼자서 막 끌고 갔는데 이 갈등 단계를 잘 거치면 그 구성원들 모두가 어떤 역량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역량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등 단계를 잘 넘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단계를 잘 넘기면 리더 자신도 성장하고 그룹원들도 우리 목장원들도 함께 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한 우리 그 목장원들은 또 나중에 또 다른 목장 리더로 이렇게 설 수 있는 이제 그 자질이 그 안에서 함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신경 쓰 중요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우리가 우리의 그 모임에 적용하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 단계에서는 서로를 이해해 주는 것, 또 믿음을 가지고 그 모임을 성장시켜 나가는 그 단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갈등 단계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정기가 와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안정 단계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선 이 형성 단계와 갈등 단계에서 그룹원들은 서로를 막 탐색하고 또 갈등도 겪으면서 서로 이해하려고 막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단계에서는 약간 그 모임이 이들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목장 리더가 전화해서 나오라고 해야 되고
격려도 하고 권면도 해서 저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이 갈등을 겪고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분들의 마음속에 그 모임이 굉장히 즐겁고 좋은 모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우선순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모임이 안정된 단계로 들어가면 이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마음이 맞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셀 모임이 그 각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막 보고 싶고, 막 더 자주 모이고 싶고, 그리고 막 시간도 막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들을 과거에 해보셨을 건데, 우리 그 구역 모임 같은 것들도 한참 분위기 좋을 때는 그냥 그렇게 맨날 모이고 싶지 않았습니까? 맨날 모여서 먹고 맛있는 거 해 먹고 기도하고 얘기하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게 이렇게 있다가 집에 돌아가고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건데 그게 이제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치면 그런 안정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정 단계에 들으면 조심하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셀 목장 모임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어느 순간에는 그 모임이 영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구역 모임이 아니라 이렇게 셀 모임, 목장 모임으로 하는 이유는 사실은 세포가 분화하듯이 분화하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 목장이 부흥을 해서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는 개척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를 세워가지고 목장 반을 띄어서 새로운 목장으로 개척시켜주는 이런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 단계에서는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재밌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단계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그 모임에 끌고 오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기존의 셀 모임이 너무 서로 결속력이 강해요. 너무 사랑이 너무 강해. 그런 모임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건데 어떤 모임은 너무 자기들끼리가 재미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재밌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신경을 못 써요. 막 거기에 막 자기들끼리 너무 재밌고 견고하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군가가 오면 거기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겉돌게 되고 소외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그 모임은 생명력이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은 그 모임의 일원으로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느낌을 받으면 당연히 다음 모임에는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어떤 모임을 할 때 그 모임이 너무 좋으면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게 되거든요. 야, 우리 교회 가보자.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도 와봐야 돼.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그 모임에 오면 그 사람을 마음을 열어서 환영해주고 받아주고 그 사람도 모임에 참여시켜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너무 재밌고 즐거우면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모임은 흩어지기 위한 모임이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이면 재밌지만 우리의 모임은 이 사랑을 우리는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니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밖으로 향하지 않는 셀 모임은 결국 고통스러운 결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안정기가 너무 오래 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안정기가 너무 오래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그 모임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교회 모임은 결국은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해서 더해져야 그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모임의 영적 원리는 결국은 원래 있던 것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썩어져야 새로운 생명이 자라난다고 하는 영적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썩어지기 위해 모이는 것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교회의 모든 모임은 이 영적인 이 원리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끼리 재밌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제 형성 단계는 우리끼리 재밌자고 모이는 단계인 거예요. 그 단계가 지나면 이제 갈등 단계를 겪으면서 우리가 좀 성숙하겠죠.
안정 단계에 접어들면 우리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기 위한, 분화하기 위한,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전도해서 또 다른 어떤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셀 모임으로 모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째 주에 이제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보통 아무리 길어도 한 목장은 2년을 최대, 대략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면 나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매주 모인다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매주 모이면 1년에 52번인데 52번 정도 모이면 그 단계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새로운 목장 리더를 세워서 개척을 시켜주는 이렇게 모임이 돼야 우리가 이 안에서 참 그 생명력이 이렇게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정 단계에 접어들면 그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뭘 해야 되죠? 전도하는 일이 셀 모임 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 모임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셀 초청의 날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맛있는 것도 더 많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날은 주변에 내가 꼭 이런 사랑을 좀 전해주고 싶은 사람을 그 소그룹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1명, 2명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우리 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더 부흥시켜 나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셀 모임을 할 때에 하는 관계, 전도의 방식은 관계 전도예요. 행사를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증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야, 우리 모임 한번 나와봐라.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관계 전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대신 그 목장 리더는 그 모임 안에 언제든 이런 새로운 영혼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포용하고 그 사람이 그 모임에 잘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인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안정 단계에 들어간 셀 모임에 이렇게 새로운 영혼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게 되고 부흥하게 되면 굉장히 서로 건강한 영향력을 주고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정 단계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과 셀 모임에서 다른 이들이 사역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셀 목장 이 목장원들 중에 또 누군가는 셀 리더로 서야 하니까 그 셀 목장원들 전체가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도와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오늘이 3주차고 다음 주면 4주차면 이게 끝나면 제가 이제 그 재직 과정 다시 이제 요 시간에 시작하거든요. 재직 과정이 그런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니까 아마 그 시간을 또 이렇게 쭉 이렇게 들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또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야기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 성장 단계에서는 불신자를 전도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야 그 셀 모임의 생명력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이 마지막 단계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장 단계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장 단계는 다른 말로 분화 단계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번식 단계, 분화 단계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 건강한 셀은 반드시 이 분화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마지막 단계가 되면 여기서 가장 리더십이 신경 쓰고 중요하게 이렇게 다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리더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 목장원들 중에 새로운 목장 리더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셀 모임, 그러니까 셀 목장을 분리시키는 거죠. 교회로 말하자면 이제
분립 개척 이렇게 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셀 모임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사실은 말하자면 지금의 셀 이 그룹들은 데모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데모 그룹.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위에서 배운 게 없잖아요. 경험으로 배우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말하자면 오솔길을 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솔길을 잘 내요. 우리가 이 모임을 참 잘해. 그러면 그 모임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 리더가 하는 걸 보고 배우겠죠. 그 사람은 다음에 이 목장 모임을 인도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보고 배웠으니까. 이렇게 강의로 배우는 것과 직접 모임에 참여하면서 경험으로 배우는 것과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지금 이 첫 단계에 처음 모임을 시작하는 우리는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모임을 잘해서 우리가 오솔길을 잘 내어 놓으면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그 길을 더 쉽게 잘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솔길을 잘 내놔야 됩니다. 이 목장 모임 오솔길 우리가 잘 내놔야 우리의 후배 목장 리더들이 우리 길을 잘 따라오고 더 잘 모임을 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약간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첫 길을 내는 사람들이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면서 우리가 개척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세일 모임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최대 모임 가능 인원수는 보통 몇 명으로 보냐면 12명으로 봐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게 그런 이유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연구가들이 얘기하는데 12명이 최대다. 12명 넘어가면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 모임이 언제 나누어져야 돼요? 12명이 넘어가면 나누는 겁니다. 12명이 딱 되는 순간 이제는 우리가 분립할 때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겠죠. 모임으로 사람들을 불러오고 같이 모임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다가 12명이 되면 새로운 리더 세워가지고 이렇게 내보는 거예요. 이제 모임이 이렇게 좀 계속 되다 보면 한 8명에서 10명 정도가 가장 이 모임하기가 좋은 명수예요. 더 인원수가 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카데미 우리 김지웅 목사님이 우리 오프라인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모임도 제가 보니까 인원수가 많아요. 막 12명, 13명, 막 14명 막 이러니까 한 번씩 얘기하는 것도 힘들어. 쭉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소그룹은 항상 8명에서 10명 정도가 가장 적당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맥시멈 12명을 보고 모임을 하되 12명이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개척해서 띄워준다. 이제 이런 생각을 딱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는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세요? 최소는 6명. 예. 그러니까 6명 정도가 최소 인원으로 잡아서 모임을 하시다 12명이 되면 6명씩 딱 나뉘어져서 그룹 모임을 하게 되는 원칙으로 이렇게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했다고 12명 되면 그냥 막 무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융통성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셀 모임이 이제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기에 들어가서 새로운 영혼들이 이렇게 막 전도가 돼서 합류하게 되면 모임하는 일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인원수가 늘어나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셀 모임 이 목장 구성원들은 새로운 목장을 무엇하기 위해서 잉태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는 사실은 분립 개척하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리더를 세우고 새로운 목장 구성원을 어떻게 만들어줘서 어떻게 띄워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척을 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준비가 목장 리더를 세우는 일이죠. 그러니까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셀 모임의 구성원이었을 때 자기를 도와준 리더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2세대의 리더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누구든지 그 셀 모임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하면 셀 모임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목장 리더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해온 그 처음에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서로 막힌 다문 허물고 친해지는 과정 또 갈등이 있었을 때 갈등을 풀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또 그런 기도의 노력들 본인들이 다 같이 경험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돼서 새로운 목장 리더로 세워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준비를 하는 게 뭐냐면 모임을 지속할 수 있는 목장원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목장원은 저기 함지골에 있는 목장원 그게 아니고 우리 그룹원들을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척하게 새 목장에서 나갈 때 누가 같이 나가서 그 새 목장 리더를 도와서 세울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해주고 기도하면서 또 새로운 목장을 세워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너무 막 공부 열심히 하신다고 적는 게 바쁘셔가지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이 분리를 통해서 새로운 목장 2개가 탄생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분화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목장이 2목장이 되고 2목장이 4개의 목장이 되고 4개의 목장은 8개의 목장이 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분화해 나가는 게 목표인데 어떤 세포들은 건강하지 않아서 그 생명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목장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거나 이렇게 되기도 하겠죠. 어쨌든지 간에 이 건강한 목장으로 세워져서 서로 분화해 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가는 것이죠. 사실은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요. 구원받는 사람을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우리가 전도하긴 하지만 사실은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 모임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장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무엇을 하죠? 사람들의 숫자가 더하게 하신다.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변화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연구가들에 따르면 이런 어떤 분화는 한 1년 정도의 기간에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것이죠. 여기에 모여서 여기서만 즐거우면 변화산에 초막셋을 짓고 그냥 거기에 내 머무르는 것이나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받은 은혜와 이 말씀과 기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 가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간증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의 모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생명력이 가득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 리더의 성장과 예비 리더를 준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4가지 단계를 이렇게 설명하긴 했지만 이게 무슨 무자르듯이 이제 막 이렇게 정확하게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가지고 목장이 운영된다는 것을 다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 단계까지 왔구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네. 이런 게 가능하죠. 우리가 좀 갈등이 있구나. 우리가 이제 지금 성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이 단계를 잘 우리가 기도하면서 넘겨야지. 이런 그 공통의 어떤 마음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줄 수 있는 그 로드맵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머리에 두고 계셔야 돼요. 자,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 4가지 단계예요. 형성 단계는 셀 그룹의 구성원들이 서로 알게 되는, 서로 막힌담을 허물고 친해지게 되는 단계가 이제 첫 번째 형성 단계다라는 거고, 이 단계가 지나가면 갈등 단계가 오게 되는데, 구성원들이 서로 관계가 깊어질 때 서로의 생각들이 부딪히고 마음들이 부딪혀서 갈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막 타부시하거나 이렇게 막 쳐다보지 않아서 회피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건강하게 다룰 때 다음 단계로 온 그 구성원들이 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갈등 단계가 지나가면 안정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견고해진 목장은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우리를 간증하고 소개하고 이런 일들을 그 안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셀을 준비하고 또 실행하면서 작은 셀그룹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이런 준비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셨죠? 이 네 가지 단계를 머릿속에 딱 두고 계시면 돼요. 모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구나, 어느 단계에 와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이해하시고 그 모임을 하게 되시는 거죠. 자, 우리 잠깐 또 이렇게 약간 좀 모여주세요. 또 전에처럼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모여주세요. 모여주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모여서 우리 일단 모이셨어요? 네, 가까이 모이셔요. 앞으로. 그래도 이제 몇 번 했다고 좀 더 이렇게 쉽게 모여지죠?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는 거예요. 자, 모여주시면. 자, 이제 첫째 단계가 뭐냐?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단계잖아요. 자, 사랑의 3단계, 사랑의 고백 3단계. 자,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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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거기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하트는요, 안주머니나 자기 주머니나 지갑에서 나오시면 좋아요. 자,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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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이거 별거 아닌데 이것만 해도 얼마나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이 됩니까?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PPT요. PPT 보여주세요. 첫 번째 질문. 목장 모임의 목표가 왜 나누어짐이어야 할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그러면 그 나눔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자, 왜 우리가 나누어져야 할까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셔요. 저 보지 마시고 서로를 보세요. 서로를 보고 자 돌아가면서 생각들도 나누시고 그쪽 그룹들은 되게 뭐가 좀 그렇네요.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반으로 쪼개가지고 모이세요. 너무 많으면 나눔하기가 힘들어.
자, 이제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충 정리해 주시고.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여기서 해보는 건, 모임도 이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목장 모임을 하면, 이렇게 막 형식이나 뭐 이런 규칙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여서 생각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예행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임을 진행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 생명체로 이렇게 우리의 모임들이 살아 막 숨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같이 꿈꾸고. 예.